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아르테타와 아스널에 대한 스토리를 이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체 조건이 좋다고 무조건 축구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 조건도 좋으면서 볼까지 잘 찬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아르테타는 최근 선수들의 신체 능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스태프와 선수들의 사고방식까지 바꾸려고 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말이죠. 그 세밀한 변화 중 하나는 경기 시작 전 아스널이 터널에 라인업을 세우는 순서입니다. 좋은 피지컬을 가진 선수들을 앞쪽에 배치하면서 상대방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는데요. 지난 6대0으로 승리한 셰필드와 경기 시작 전 주장인 웨데고르를 뒤로 골키퍼 라야와 포백 4명이 앞장섰습니다. 특히 벤 화이트, 마갈량이스, 살리바, 키비오가 보내는 이 강렬한 인상은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갈 수 있죠. 이 4명은 키가 모두 183cm를 훨씬 넘으며 이들 뒤에는 하베르츠와 라이스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카나 마르티넬리처럼 키가 다소 작거나 체구가 마른 선수들은 뒤늦게 뒤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작은 변화는 단순한 세부 사항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르테타가 좋은 신체적 능력을 보유한 선수만 영입한 것은 아닙니다. 트로사르, 조르지뉴, 비에이라처럼 평범하거나 다소 몸짓이 작은 선수들도 스쿼드에 합류시켰죠. 그러나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라이스, 하베르츠를 영입했으며 최근에 키비오르를 왼쪽 풀백으로 변화시키면서 수비, 미드, 공격에서 모두 신체적인 능력을 향상시켰고 자연스럽게 공중볼에 대한 이점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아르테타는 최근 영입한 라이스와 하베르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스는 우리가 오랜 기간 바랬던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은 우리가 그를 데려오는 데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또한 하베르츠의 퀄리티와 신체적 능력은 우리의 전술에서 놓쳤던 것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아스널은 평균 184cm가 넘는 스쿼드를 자주 기용했으며 이러한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지닌 스쿼드는 사카와 마르티넬리의 돌파와 스피드, 웨데고르의 엔진 역할 등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팀이 되었죠. 아스널의 마지막 리그 우승이자 무패 우승을 달성한 시즌인 03-04 시즌. 현재 아르테타의 아스널은 03-04 시즌 스쿼드의 분위기와 유사합니다. 그 당시 무적 아스널은 주장 비에이라가 터널에서 선수들을 이끌었으며 그 다음 골키퍼 레만이 배치되면서 신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라인업 루틴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에이라가 뒤를 보면 레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다음 캠벨, 투레, 애슐리콜, 질베르투, 피레스, 베르캄프, 티에리 앙리까지 아무 말 없이 캡틴에게 반응했습니다. 이 분위기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했죠. 아르테타는 그때의 아스널처럼 더욱 강력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바꾸고 있으며 우승 경쟁을 위해 집단의 결속력과 팀워크를 올리고 있습니다. 공격은 경기에서 이기게 만들고 수비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한다. 맨유의 레전드 감독으로 남아있는 알렉스 퍼거슨이 했던 명언이죠. 이번 시즌 아스널은 공격으로 경기에서 이기고 레스트 디펜스로 타이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레스트 디펜스는 말 그대로 남는 수비라는 뜻으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또한 이것은 팀이 공격하는 동안 수비의 포지션을 가리킵니다. 테타볼에서 아스널은 점점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변하면서 강력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만큼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아스널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점유율을 추구하는 팀들이 모두 지니고 있는 약점인데요. 실제로 지난 시즌 아스널은 노팅엄 원정에서 역습당하며 경기를 패배했으며 그 실책으로 맨시티에게 리그 우승을 헌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아스널에는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두 명의 센터백이 있죠. 바로 마갈량이스와 살리바입니다. 이 둘의 수비 조합 덕분에 아르테타는 후방의 수비 숫자를 줄이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르테타는 공격을 전개할 때 선수들의 위치를 지속해서 바꾸면서 유연한 공격 방식을 선호하지만 볼을 점유할 때 구조적으로 틀이 잡힌 포메이션을 구축합니다. 지난 시즌 아스널은 왼쪽 풀백을 미드필더에 위치시키면서 3-2-5 포메이션을 형성했지만 이번 시즌 양쪽 풀백을 모두 올려서 2-3-5 포메이션으로 공격을 전개하는데요. 2-3-5 포메이션의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 3-2-5에 비해 두 명의 풀백이 원볼란치인 조르지뉴와 더욱 가깝게 위치해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조르지뉴가 볼을 빼앗긴다면 주변에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역압박을 할 수 있죠. 브렌트포드전을 살펴보면 벤 화이트와 키비오가 전진하여 조르지뉴와 가깝게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르지뉴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만들어줄 수 있으며 윙과 윙백의 거리가 서로 가깝기 때문에 오버 언더 래핑처럼 다양한 공격 전개를 구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양쪽 풀백이 아무래도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 상대에게 사이드 공간을 내주게 됩니다. 따라서 볼을 빼앗겼을 때 역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대는 다른 전술에 비해 압박을 풀기 더욱 쉬운데요.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스널에는 마갈량이스와 사이드
살리바가 있으며 이들의 빠른 판단과 뛰어난 신체적인 능력 덕분에 아르테타는 수비 숫자를 줄이고 2-3-5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스널의 이 두 명의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살리바 가브리엘 조합으로 경기를 시작했을 때 무려 51경기 38승 6무 7패로 70%가 넘는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명이라도 출전하지 못했을 때는 15경기 동안 8승 4무 3패를 기록하며 승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점 확률과 슛 허용 수치도 차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살리바는 특별히 뛰어난 장점이 부각된 선수는 아니지만 단점이 없어 보이는 선수입니다. 단점이 없다는 건 정말 특출난 장점이죠. 그가 활약한 경기는 지난 브렌트포트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르테타는 EPL에서 가장 까다로운 공격수 중 한 명인 이반 토니를 상대하면서도 마갈량이스와 살리바를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은 모두 브렌트포트 진영에 배치했습니다. 살리바는 아르테타의 믿음에 보답하듯 이반 토니와 경합해서 손쉽게 이겨냈죠.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빌드업할 때 상대 8명의 선수가 자신의 지형에서 압박하니 어쩔 수 없이 롱볼로 걷어내는데 또 평균 키가 큰 아스널은 공중 경합을 통해 볼을 가져옵니다. 브렌트포드는 이 경기에서 볼을 그저 걷어내거나 상대 선수들과 직접 경합하면서 드리블로 뚫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아스널에게 점유율을 점점 빼앗기게 되죠. 지난 시즌과 완전히 달라진 점은 공격과 수비 전술이 더욱 체계화된 점도 있지만 동시에 선수들의 마인드셋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르테타가 지속해서 위닝 멘탈리티와 전술에 대한 확신을 줘서 그런 걸까요? 작년엔 득점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선수들이 점점 급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시즌의 아스널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아르테타의 전술을 꾸준히 실행하며 상대를 공략하고 있죠. 3-2-5 포메이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2-3-5 전술까지 적응한 아스널은 정말 강력해졌습니다. 5월 20일 길고 길었던 시즌이 끝났습니다. 아스널은 아쉽게도 또다시 준우승에 머물렀죠. 그리고 커뮤니티 실드를 제외하고는 무관에 머물렀는데요. 이번 시즌 아스널은 어떤 점이 부족했을까요? 현재 아스널은 많은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베르츠, 제주스, 은케티아 등 다양한 스트라이커가 아스널에서 뛰고 있죠. 하지만 하베르츠는 시즌 막판이 돼서야 경기력이 올라왔으며 동시에 9번에 적합한 선수는 아닙니다. 제주스 역시 부상 이후 폼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타고난 골잡이가 아니죠. 은케티아 또한 가끔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현재는 우선 방출 대상입니다. 일단 이번 시즌 아스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슈팅을 때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그 문제는 FA컵 리버풀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FA컵 64강 경기였던 아스널과 리버풀 경기를 시어러는 BBC에서 해설을 진행했는데 이 경기에서 아스널 선수들이 슈팅 기회에서 자꾸 머뭇거리는 모습에 그는 화를 내며 아 제발 아니야 그냥 제발 슈팅을 때려 와 같은 말을 하며 답답한 마음을 표출했죠. 또한 스트라이커 출신으로서 시어러는 특히 아스널 선수들이 불필요한 터치, 머뭇거리는 결정, 망설이는 장면에서 매우 아쉬워했는데요. 아스널의 전설적인 공격수로 남아있는 이언 라이트 역시 이 경기를 보고 나서 우리는 킬러가 필요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경기에서는 나아진 득점력을 보여주었지만 맨시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빅이어를 들기 위해서는 확실한 골잡이가 필요합니다. 물론 아르테타가 아스널을 맡은 후 팀의 스쿼드와 성적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첫 시즌인 19-20 시즌과 20-21 시즌은 리그 8위로 마무리했지만 21-22 시즌은 5위를 기록했으며 22-23 시즌은 2위 그리고 23-24 시즌 역시 2위를 기록했음에도 동시에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진출하며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시즌 막판에 무너진다는 징크스가 강하게 자리 잡기 전에 정말 다음 시즌에는 우승컵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21-22 시즌에는 토트넘의 시즌 막판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주었으며 이후 2년 동안 스스로 무너지며 맨시티에게 리그 우승을 헌납했기 때문이죠. 이번 시즌 아스널 팬분들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르테타는 분명 벵거 시절 아스널의 영광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은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긴 시간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아르테타는 아스널에게 리그 우승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트볼이었습니다.